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나요? 여러분은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입니다. 당시 기준금리는 3.25%에서 5.25%까지 올랐습니다. 엄청난 금리 인상기였죠. 그런데 집값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올랐는데 집값도 올랐습니다. 그럼 반대로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겠습니다. 금리는 5.25%에서 2%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집값도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갔는데도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금리 오르면 집값 하락, 금리 내리면 집값 상승, 이 공식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을 보겠습니다. 사상 최저금리 0.5%. 그 결과는 다들 기억하시죠? 전국 집값 폭등, 서울 폭등, 수도권 폭등, 천안 아산도 엄청 올랐습니다. 이 시기는 금리 영향이 매우 컸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지금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올랐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 중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 집값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로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올해 하반기 추가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핵심 지역은 이미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금리가 아닙니다. 수요입니다. 입지입니다. 공급입니다. 심리입니다. 부동산은 금리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금리만으로 움직였다면 서울 집값은 이미 폭락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오르면 집값 떨어진다, 금리 내리면 집값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지난 20년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금리가 올랐는데도 집값이 올랐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금리가 내려갔는데도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2020년 초저금리 때는 집값이 폭등했고,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는 집값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높은 수준인데도 서울 핵심지와 수도권 핵심지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금리 하나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짱짱부동산TV 짱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